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서 군산통닭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군산통닭의 장사 고집입니다. 군산 배달판을 뒤집어 엎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무면허로 배달을 했었습니다. 네, 무면허 하면 안 되는데 그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했어요. 저는 뭐 부모님이랑 저는 이제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랑도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어서 그래서 그때 당시 뭐 배달 군산 바닥 배달을 보면 뭐 어디나 지금이나 또 비슷할 수 있겠지만 뭐 친절함과 고객과의 대화는 없었어요. 뭐 16살 제 기억을 되짚어 보면 그때도 저도 손님들에게 뭐 친절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그 판을 한번 엎어보자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할 수 있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말밖에 없었어요. 자, 돈은 없고 성공은 하고 싶고 제일 빨리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한텐 행동 그리고 말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 배달 가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일단 주민들이 막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다. 저는 계단을 이용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8층에 고객님 댁이 8층이다. 그래서 8층을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15층에 있어요. 그래도 엘리베이터를 안 탑니다. 왜? 이유는 15층에서 1층까지 내려왔다가 1층에서 다시 고객님 댁까지 가는 시간에 이미 저는 치킨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단으로 간다면요. 똑같이 내려갈 때도 엘리베이터가 그런 상황에 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시 계단으로 내려가면 더 빨리 가게를 복구할 수 있고 가게 일을 뭘 하나라도 도와줄 수 있고 또 다른 배달을 쳐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배달이 너무 밀려서 조금 늦은 고객님 댁인데 전화가 와서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한 거죠. 닭이 도대체 언제 오냐. 부랴부랴 도착을 해가지고 밑에서 이제 호출을 하잖아요. 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를 또 쳐다봤더니 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7층 정도였는데 죽자고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나와 계신 거예요. 엘리베이터 앞에. 그랬더니 저한테 왜 엘리베이터를 안 타셨어요? 화내던 고객님께서 저한테 엘리베이터보다 제 두 다리가 더 빠릅니다 라고 했더니 손님께서 굉장히 미안하시고 고마워하셨습니다. 인사에 대한 저희 고집. 인사는 손님 문이 열림과 동시에 상대방이 애든 어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손님 발끝을 보거나 제 발을 끝을 볼 수 있을 때까지 허리를 숙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다녔더니 저희 직원들도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인사했더니 어느 날 리뷰가 달렸어요. 중학생인 저희 아들한테 허리를 저렇게 숙여서 인사하는 사장님은 처음 봤어요 라고. 정말 친절하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라고. 또 배달 시 문을 열고 닫을 때의 고집이라고 돼 있는데요. 배달 시 저는 문을 이렇게 발로 이렇게 대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손님들 이렇게 문을 열면 이렇게 하고 닭을 이렇게 들이죠. 저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오토바이를 타기 때문에 타다 보면 신발이 아무리 깨끗해도 엔진 오일도 좀 묻을 수도 있고 날씨가 더 안 좋으면 더 그렇습니다. 비가 눈이 오면 이제 장화를 신겠죠.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좀 많이 묻고 고객님 댁에 발을 대면 당연히 문이 좀 더러워질 것이고 고객님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이. 그래서 팔을 대고 있거나 제가 직접 잡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문이 닫힐 때도 제가 닫아드립니다. 고객님은 그냥 치킨만 가지고 들어가셔서 드시기만 하면 되니까요. 저희는 배달권 내에 신호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필요한 건 다 외운 거예요. 뭐 아파트 동이라든지 라인이 어떻게 시작되고 뭐 쪽문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다 압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쪽문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게 굳이 단지 내까지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서 나오느니 그냥 옆에 쪽문에다 오토바이 받치고 이렇게 걸어만 가도 그게 훨씬 빠른 일이거든요. 근데 조금만 배달을 좀 빠르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외우는 건 좀 선출발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신호를 외우게 되면 사고율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사고율이 없습니다. 저는 중요한 거 직접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처럼. 네, 그래서 뭐 닭 손질을 할 때도 파우더를 만들 때도 물을 담을 때도 소스를 끓일 때도 다 일일이 계량을 합니다. 소수점 3자리까지 뜨는 저울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다 손질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 닭은 염지육이 아니기 때문에 파우더와 닭의 선도가 맛을 좌우해요. 닭 선도 같은 경우는 제가 당일에 필요한 양만큼만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직접 하는 일이라 보니까 자르고 하는 거 보니까 팔이 무리가 많이 가요. 그래서 컨디션에 따라 그날 준비하는 양도 조금씩 달라지고요. 계절별로 냉장고 온도도 조금씩 다르게 설정을 합니다. 파우더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치킨을 먹었을 때 소스가 없었잖아요. 옛날엔 소스가 없었죠. 그냥 드시던가 튀겨서 그냥 소금만 찍어서 드시던가 했어요. 저희도 그런 취지로 치킨을 우리는 그냥 먹었을 때 소금만 찍어 먹었을 때 맛있게 만들자라고 저희 애엄마랑 날 새면서 그런 파우더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에는 친근하게, 이 친근하게 친절하게도 친절함도 똑같고 친근하게도 똑같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냐, 진짜 친근하게 정말 이 사람이 친절하다, 내가 친절하게 했다고 그 사람이 친절하다고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나이가 이제 전화를 받아오면 단골인지 아니면 뭐 나이가 있으신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 네 어머님 아니면 아버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다 써요. 거기다가 좀 젊다 그러면 삼촌 이모 동생 친구 뭐 할 것 없이 다 갖다 붙여요.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서 좀 편해진 거죠. 저한테 막 반말을 하세요. 나 알지? 하면서 그러면 저도 아는 척하죠. 예 알죠 아버님 하면서. 그러면 이제 저도 기분 좋으니까 달이나 날개 하나씩 싸줍니다 이제. 그리고 콜라가 커지는 마법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삼촌, 이모들 조금 오래 늦어도 기다려 주십니다. 막 다른 이벤트 같은 것도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이제 군산의 경기가 좀 한 번씩 안 좋아질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었거든요. 연말에는 마스크팩이랑 바카스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마스크팩에는 이제 편지에 썼는데요. 마스크팩은 엄마, 바카스는 아빠 해서 뭐 엄마의 얼굴도 아빠의 뭐 어깨도 활짝 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편지를 써서 한번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한 반응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두 이렇게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직원 관리, 저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냥 19살, 18살 이런 동생들이 좀 많은데 사장이 먼저 솔선수범 될 수 있으면 저는 같이 일을 합니다. 사장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제일 잘해야 돼요. 그래야 가르치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저는 돈만 세고 오픈 마감만 치는 일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들이 뭐 홀에 손님 왔어요 나가보세요 하면 전 나가서요. 홀 서빙도 하고 주방 들어와서 닭 튀기고 형 배달 나가세요 배달도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도 나는 그냥 형이야. 난 형이야. 너희랑 같이 일하는 썰이 형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날씨가 좋은 날에도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소일거리를 할 때도 동생들이랑 같이 합니다. 그리고 가게가 쉬는 날이면 저렇게 같이 오토바이도 타러 다닙니다. 혹시 이렇게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이 동생들이 쉬는 날에도 반대로 저희 가게는 안 쉬죠. 애들이 쉬는 날에 가게에 와서 간식도 먹고 가고 밥도 먹고 가고 놀다도 가고 일도 도와주고 가요. 근데 자기만 그러면 되는데 자기 친구들까지 끌고 와서 그러다가 갑니다. 문제 아들이 여기 이렇게 이쪽이 2명인데 혹시 일손이 좀 필요하시면 데려가셔도 됩니다. 이건 좀 큰 문제 아들이라서. 저는 무조건 직원을 믿어줍니다. 가끔 사람 미치게 하는 손님들이 있어요. 막 바빠 죽겠는데 꼭 피크 타임 때 꼭 그러세요. 좀 이렇게 오래 통화하고 싶은데 저도 뭐 고객님 말에 경청하고 오래 듣고 싶죠. 근데 피크 타임 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계속 애는 혼만 나고 있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뭐 조리를 잘해서 배달을 잘 갔는데 이 음식이 아니라고 자꾸 애를 다그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모두 겪어보셨지만 사장이 받았을 때와 애들이 받았을 때랑 조금 달라요. 애들이 받았다고 애를 무시하는 건지 어쩌는지 막 화내는 강도가 좀 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받아가지고 그냥 빠르게 마무리합니다. 아니면 치킨은 잘못 간 치킨은 그냥 드시고요. 자, 계좌이체를 해드리든지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말하면 손님은 두 말 안 합니다. 그냥 바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끊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동생을 쳐다보면 동생은 이제 기가 죽어 있어요. 이제 욕도 먹고 자기가 실수했다는 이런 생각이 이제 좀 있죠. 근데 어차피 손님이 듣는 거 아니잖아요. 아, 괜찮아. 네가 그런 거 아니야. 손님이 그냥 억지 쓰는 거야. 가끔 있잖아 또라이. 잘했어. 형은 너 믿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꿈을 위한 명언을 공유하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느낀 게 누군가가 나를 좀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라고. 물론 저는 이렇게 뭐 나쁜 사람은 아니고요. 친구 잘못 만나서 다들 아시죠? 친구들 따라가 이렇게 됐다고 막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후회를 좀 들어서 지금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동생들도 그런 조금씩 방황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말도 좀 많이 해주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좋은 말을 해주려고 이런 말들을 생각하게 되고 있거든요. 이제 같이 꿈을 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랑 같이 일하는 동생들은 군산통닭이라는 간판을 걸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같은 꿈을 꾼다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을 끝까지 뭐 중간에 이탈하는 친구들도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꿈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동생 사장인 것처럼 안 하고 형인 것처럼 그리고 같이 일하고 같이 놀고 같이 즐겼더니 같이 일하던 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나서 제 생일날 꽃보다 매출 첫날이었어요. 이날이 제 생일이었는데 이렇게 편지랑 미역국밥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걸 직접 받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데요.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너무나 늦게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거짓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하루도 군통 생각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일, 동료의 예의 모든 걸 배운 것 같습니다. 형이 계셔서 하루하루가 든든했고 처음으로 사장님 자랑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었나 봐요. 이런 동생들과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힘들어도 계속 달릴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동생들이 있었고 그리고 10년째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저 배달 도와주러 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5평 매장에서 40평 매장으로 이사 갈 때 보증금이 4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준 친구도 있었고요. 인테리어 하라고 돈 보태라고 직장인 신용대출 받아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 때면 항상 제 곁에서 아무 말 없이 지켜주던 제 와이프가 있었고 그리고 가족들과 저 뒤에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지도 못하고 어느새 7살이 되어버린 제 딸 저기 김유아가 있어서 제가 이렇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었어요. 노력이랑 노력은 다 해야 됐었고요. 동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 망하면 저도 망해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모가지 걸고 우린 성공한다고. 노력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노력은 사장님들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 사장님들은 제 앞에 달리고 있을 겁니다. 기름의 온도보다 뜨거운 군산 촌놈의 이야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